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십성 중에서 겁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간 겁재를 그냥 겁재라고 부르고 있고요. 양간의 겁재는 음간의 겁재보다 좀 세다라고 해서 양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고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냥 음간은 그냥 겁재다 라고 하는데 양간의 겁재는 이제 보통 양인이다, 뭐 양인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간 겁재는 그냥 도둑의 개념이라고 하면 양간의 겁재는 음간 겁재보다 세다라고 해서 강도의 개념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음간의 겁재는 그냥 겁재라고 부르는데 양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양간의 겁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음간, 양간이라는 건 이제 천간의 글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음간은 을목이 음간이고 정화, 기토, 그다음에 신금, 개수를 저희가 이제 음간, 양간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걸 양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 갑은 이제 양간이죠. 양간에 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지에 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음양이 다른 건데 나와 같은 목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건 겁재라고 합니다. 근데 일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이걸 일명 저희가 양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경금 일간의 묘월, 그쵸? 같은 금의 성분인데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겁재라고 부르는데 이 경금도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의 겁재를 우리가 양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토일간은 음간인데 이 밑에 똑같은 술이 있다, 술토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 토끼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술토도 겁재가 되지만 이건 음간의 겁재이기 때문에 그냥 겁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양간의 겁재는 우리가 일명 양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숙지해 놓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간목일간의 묘월이면 월이 지금 겁재 양인이거든요. 그래서 격이라는 건 이제 월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양인격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말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월지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 사회, 내가 사는 사회와 나의 부모, 형제가 겁재 양인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겁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 사람이 부모 환경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겁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의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십성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경 겁재, 나와 또 다른 나를 비경 겁재라고 하는데 나와 음양이 같은 건 비견, 나와 음양이 다른 건 겁재라고 합니다. 이 인성이라는 건 나와 비견 겁재를 생해주는 존재이고요. 나와 비견 겁재가 생하는 건 식신상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비견 겁재라는 걸 해석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이 비겁이 많거나 하는 구조를 나의 재성을 분탈하기 때문에 군겁쟁제, 나의 재성을 다 가져가서 거짓팔자라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예전에는 이제 이 비견겁재를 신약 개념으로 많이들 해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사부님
신학께서는 신각신양의 개념보다는 이 나와 또 다른 나인 이 비건 겁재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들어오는 인성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비견 겁재를 생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태가 되고 또 나의 재성을 이 비견 겁재가 분탈해 가면 그것도 굉장한 억울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비견 겁재가 내 재성을 이렇게 분탈해 가는데 이걸 재성의 분탈로부터 비겁들을 막을 수 있는 관성을 내가 갖고 있는 구조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나와 비견 겁재는 식신상관이라는 일을 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혼자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나와 또 다른 나가 나를 같이 도와서 돈을 벌 때는 곱해서 더 많이 벌게 되면 이건 비견 겁재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견 겁재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냐, 나의 인성과 나의 재성을 가져가는 성분이냐, 아니 이 재성을 가져가는데 내가 이 재성을 지킬 수 있는 관을 갖고 있느냐, 이 구조를 보고 해석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성의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사주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겁재의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의 키워드, 겁재는 나와 또 다른 나인데 음양이 다른 성분이고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경쟁성, 겁재는 이 경쟁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를 살아가거나 무슨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경쟁해서 이긴다. 라는 그런 경쟁성의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에서 승부욕, 이기는 게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세력과 융통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오히려 우직하고 순수한 부분이 있는 게 동무와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세력과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겁재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나를 숙일 때는 확실히 숙이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이 겁재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겉으로는 나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라고 하고 오히려 비견은 됐다 아예 때려쳐 이렇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융통성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겁재는 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복수를 꿈꿉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기고 말 테야. 이것도 경쟁성의 논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겁재는 12운성으로는 제왕에 해당이 됩니다. 제왕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노련한 성분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 최고에 올라가 있는 왕의 개념이고 그 왕의 노련함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처세력 결합을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겁재는 12운성으로 제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겁재는 경쟁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투기, 내기, 스릴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구를 칠 때도 그냥 치는 거 안 좋아하고요. 꼭 내기 당구, 내기 낚시, 내기 골프 이런 걸 해야지만 이렇게 승부욕이 발동돼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겁재가 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공부의 목표의 대상, 너 저 친구를 이기면 엄마가 뭘 해주겠다. 저 친구가 너보다 너무 잘하는데 라고 하면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겁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꼭 그 대상을 정해 주셔서 승부욕이 발동하게 하시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겁재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남이가 지역주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의리를 중시한다. 학연, 지연을 따진다. 이게
겁재 같은 경우는 목적과 이익으로 뭉치기 때문에 이 목적과 이익으로 뭉치는 집단이 배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리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는 보통 목적과 이익을 갖고 뭉치는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뭐 계략적일 수도 있고 처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겁재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경쟁의 논리이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고 하면 상대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를 많이 알기 위해서 인성 있는 겁재들 같은 경우는 생각 있는 승부, 생각 있는 경쟁성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성과 겁재를 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남을 알기 위해서 인성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겁재의 모토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 를 마인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경쟁성도 있습니다. 일단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겁재 성향이고요. 상대방과 유연하게 결탁도 하고 처세력도 있다. 이게 이 처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융통성. 그래서 나를 숙일 때는 확실히 숙인다. 속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기, 투기, 한방, 도박, 스릴, 모험을 즐긴다. 또 충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심과 질투가 나를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겁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남을 이기기 위해서 또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겁재의 논리는 이겨서 내가 많이 먹는 논리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대가 나눠먹기입니다. 반반 나눠먹기가 아닌 불균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견 같은 경우는 균등분배, 같이 동무처럼 일해서 내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겁재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겨서 내가 많이 먹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겁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겁재는 또 빠른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도 경쟁을 붙이거나 벼락치기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겁재가 많으신 분들이나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할 때도 친구 누구 잘하는 애를 경쟁을 붙여서 걔를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 승부욕이 발동시켜서 공부를 시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십성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견 겁재라는 건 재성과 인성을 분탈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견 겁재가 없는 사주보다는 이제 성패의 기복이 크다. 그리고 굴곡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나 인성을 분탈하지 않는 운에는 내가 잘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비견 겁재들이 나와 같이 일을 해줘서 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제 운이 좋지 않아서 재성과 인성을 분탈해 갈 때는 굉장히 또 그만큼 많이 바닥까지 칠 수 있는 이런 성패의 기복, 굴곡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 양인격일 경우에는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전쟁터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경쟁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산다. 양인격이라는 건 이제 겁재보다 더 센 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가 강도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에게 당하지 않고 내가 그 강도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월 양인격인 분들은 이 경쟁의 논리
내가 이기냐, 지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강도한테 당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월지가 겁재이면, 월지가 양인이면 부모, 형제가 나에게 적과 같은 부모, 형제다. 나의 것을 뭐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내 것을 가져가는 부모, 형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한마디로 부모, 형제가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것을 다 가져가는 뭐 그런 존재다. 라고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뺏고 뺏기는 논리, 이제 이게 전쟁터의 논리인데 경쟁성이므로 항상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쟁성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재는 승부욕이고 이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겁재 있으신 분들에게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꼭 이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또 이 겁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겁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영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영업도 빠르게 잘하고 이 영업이라는 것도 이제 보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1등을 하면 뭐 얼마 뭐 이런 게 뭔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또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겁재 있으신 분들은 영업도 빠르게 어떤 목표 의식이 강하면 굉장히 일도 빠르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겁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겁재를 다스리는 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을 다스리는 약으로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비겁을 극하는 성분이 관성이기 때문에 재성을 분탈하는 비겁을 극해서 나의 재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겁 중에서 이 겁재, 양강 겁재는 센 겁재라고 해서 일명 이제 강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가 센 겁재이기 때문에 이 겁재를, 양인 겁재를 다스릴 때도 확실히 센 걸로 다스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강 겁재를 다스리는 약으로는 편관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일간인데 이거는 경금이라는 편관이 있고요. 을목이라는 겁재가 있고 편재라는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을목이 양인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이 겁재를 합살한다라고 해서 양인 합살이라고 일명 부르고요. 그래서 이 편관이 양인 겁재를 이렇게 잡아서 간목의 재성을 지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으로는 식상이 있습니다. 나와 비견과 겁재는 식상을 보면 식상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버는 것보다 나와 또 다른 나인 비겁들이 같이 식상을 생해주면 단체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이게 재성이 없어야 좋다라고 하는 건 비겁이 사주 구조에서 식상과 재성이 있고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비겁은 식상을 생하지 않고 재성을 먼저 극하기 때문에 재성이 없는 게 좋다라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비겁 과 겁재가 있고 식상과 재성이 다 있다라고 하면 내 일시에 관성이 있어야지만 이 재성으로 비겁으로부터 재성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관성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게 보셔서 나의 약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또 사주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견겁제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면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얻자입니다. 비견겁제가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내 주위에 나와 또 다른 내가 많다라는 거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견겁제가 많다라는 건 어쨌든 이 돈이라는 재성의 분탈로 피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쫓지 말고 비견겁제 나와 또 다른 나인 사람들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의 도움과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야 있기 때문에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얻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와 또 다른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지만 남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잘 다스리는 마음가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 원국에 식상과 관이라는 약이 없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